제지술은 중국의 것이고 한국은 중국의 제지술을 이어받은 것일 뿐이다. 마치 한국의 고유 기술인 것처럼 문화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 문화를 도둑질하지 마라. 중국 것을 왜 뺐냐? 종이는 중국의 것. 왕이지가 죽었을 때 고려는 잊지도 않았다. 이 반응들은 K-팝의 차세대 스타 뉴진스가 한지 분야 한류업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해 만든 홍보 영상을 본 중국인들의 반응입니다. 중국인들이 우르르 몰려와 이 같은 악플을 달자 한국 누리꾼들은 한지 홍보 영상 올렸다고 왕이지까지 끌고 오냐? 생각이 있다면 항공사 홍보한다고 비행기를 타도 라이트 형제를 안 끌고 온다. 제지술이 중국 기원이 아니라고 누가 그랬나? 단지 한국 전통 종이를 홍보했을 뿐이다. 불만이 있으면 중국 연예인을 내세워서 중국 종이를 홍보해라. 자기들만 잘난 줄 아는 중화사상 한심하다. 같은 주장으로 중국인들의 악플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뉴진스의 한지 홍보 영상을 보면 종이를 한국이 개발했다는 주장도 없을 뿐더러 한지 공예부터 한지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와 한지 제조 체험까지 13분 영상 안에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지의 기원은 분명히 중국에서 처음 발명된 중국의 4대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들 중에서 그 누구도 한국이 먼저 개발했다고 주장하거나 한국에서 중국으로 전파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종이를 중국에서 발명되었고 한국으로 전파되었다고 역사로 배우기 때문이죠. 동북아의 전통 종이를 부르는 이름은 한중일 세 나라가 다릅니다. 한국은 한지, 중국은 선지, 일본은 화지라고 부릅니다. 첫 발명은 중국 후한 시대 체륜이 발견한 제지술을 기원으로 보는 것이 현재 정설이며 삼국시대인 고국천왕 19년에 많은 중국인들이 망명하면서 이 제지 기술이 한반도에 도입됩니다. 그리고 동해신라 시대를 거치면서 당나무를 재료로 한지를 만드는 한국 고유의 제조 방법이 창안되었고 이 방식이 다시 한번 일본으로 건너가 또다시 일본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한중일 종이의 큰 차이점이라면 제조시 대나무살을 실로 엮은 발을 사용하는데 이 대나무 발의 형태에 따라 크게 외발뜨기와 쌍발뜨기로 나뉘며 한국은 외발뜨기를 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지는 외발을 이용해 낱장으로 종이를 뜨면서 외발뜨기로 만든 종이 두 장을 겹치는 데다 전후 좌우 대각선으로 물질을 하기 때문에 섬유가 여러 방향으로 꼬여 선지와 하지보다 훨씬 질기고 튼튼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쌍발뜨기로 외발뜨기보다 생산성이 높지만 나무 섬유가 상하 좌우로 고르게 얽히지 않아 외발뜨기로 뜬 종이보다 쉽게 찢어진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지는 중국, 일본과 달리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도 그 내구성과 질기 특성으로 보존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봐도 높은 품질의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수출 상품 중에 종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종이와 붓, 먹은 송나라에서 인기가 높았다고 할 만큼 한지는 중국 선지보다 높은 수준의 종이였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연필과 펜을 사용하면서 전통 종이의 입지가 줄었지만 문화재 복원용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이탈리아 국립기록 유산보존보건 중앙연구소,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 같은 세계적으로 명성과 권위 있는 기관에서 자국의 문화재 복원에 한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화지와 자국의 종이를 사용해 오다가 한지를 경험하고는 한지 특유의 질긴 내구성과 튼튼함 그리고 천년을 버틸 수 있는 보존성에 반해 지금은 일본 화지를 밀어내고 한지가 그 자리를 대처하면서 유럽의 복원 전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런 밝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전통 한지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문화재 복원이라도 그 수요가 한정적이다 보니 한지를 다시 부흥시킬 만한 동력으로선 모자랍니다. 그래서 한지를 이용한 공예로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면서 사람들의 수요를 일으킬 만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번 뉴진스의 한지 홍보 영상이고요. 그런데 중국인들의 저러한 태도는 너무 뻔뻔하다 못해 역겹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한국의 정통 농악무가 유네스코에 중국 문화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중국은 조선족들이 농악무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Farmers Dance of Chinese, Korean
앤틱그룹이란 영어 이름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재시켰습니다. 조선족의 엄연히 중국에서 이민자이며 본토 본국에서 행해지던 축제를 이민자들이 중국에서 한 것인데 이것이 어느새 중국의 전통으로 세계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전통 씨름인 씨름마저 조선족들이 한다는 이유로 중국의 전통으로 등가시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다가 한국과 북한이 이를 막고자 남북 최초로 씨름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했습니다. 자칫하면 씨름마저 중국에 빼앗길 뻔했던 것이죠. 중국의 이런 짓이야말로 남의 것을 자국의 전통이라고 우기는 행위이죠. 그러면서 중국은 이런 문화 공정으로 한반도와 한국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켜 한국을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동북공정뿐만 아니라 서북공정, 서남공정, 동남공정 등 중국의 모든 방위에서 각종 역사 왜곡 공정을 펼치며 영토 확장, 영역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이 세계 탑10에 들어가는 경제 강국, 군사 강국에다가 북한이라는 한중 완충지대가 있어서 그나마 덜하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중국의 군사력과 직접 충돌하며 조금씩 영토를 빼앗기거나 중국의 경제에 휘둘리며 흡수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이 인구 대국이면서 핵 보유국인 인도와도 국경 마찰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중국의 태도와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이죠. 이번 뉴진스 한지 홍보 영상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의 저런 문화 공정과 동북 공정에 눈을 뜨고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일제감정기 36년과 한국전쟁으로 문화와 전통, 문화재와 유물 상당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배고픔을 벗어나기 위해 전통보다는 실리와 돈을 쫓으며 경제 성장이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개발과 성장에만 매달려왔습니다. 지금은 한국도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국가 경제도 지금은 어렵다고 하지만 경제 규모도 글로벌화 되어 있을 정도이죠. 이제서야 조금씩 우리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돌아볼 수 있게 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거대한 악이 한국의 전통과 역사, 문화를 자기들 것인 것 마냥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중국의 약탈 정책에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한 번만 우리의 전통과 역사에 손길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